안녕하세요. EMC 디버깅 전문 EDS 시스템의 김 실장입니다. EMC 대책을 진행하면서 습득하게 된 정보 중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PC 이상에서의 노이즈 커플링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커플링은 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시 주의할 사항을 알아볼게요. PC 이상에서 노이즈가 커플링되는 현상은 크로스토크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크로스토크는 용량성 결합과 유도성 결합에 의해 발생합니다. 트레이스 사이의 간격과 서로 마주보는 면적에 따라 용량성 결합의 양이 결정됩니다. 트레이스의 길이가 매우 짧아도 용량성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신호는 정상 설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좌측과 같이 신호온 트레이스와 피해 트레이스 사이에 뮤추얼 커패시턴스가 발생하고 두 트레이스 사이에 뮤추얼 인덕턴스가 발생합니다. 피해 트레이스와 적지 사이에 뮤추얼 커패시턴스가 발생하고 신호온 트레이스와 적지 사이에 뮤추얼 커패시턴스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트레이스의 신호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의 트레이스에는 누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림의 우측과 같이 크로스토크는 두 트레이스 간의 간격에 반비례하고 트레이스와 프레임과의 높이에 비례합니다. 즉, 트레이스 사이가 멀수록 크로스토크 값은 작고 트레이스와 다른 층과의 높이가 낮을수록 크로스토크 값이 작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3W 룰입니다. 용량성 결합, 캐패시티브 커플링은 전개에 의한 커플링이며 제품의 손을 갖고 갔을 때 노이즈에 민감한 특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 케이블의 실딩은 한쪽만 그라운드와 연결하여도 크로스토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한쪽만 연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쪽 다 하는 것이 그라운드에 보강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케이블의 양단 실딩 모두 그라운드와 연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유도성 결합, 인덕티브 커플링은 자개에 의한 커플링이며 제품의 손을 갖고 갔을 때 노이즈에 둔감한 특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 케이블의 실딩은 양쪽 모두 그라운드와 연결하여야 크로스토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토크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와 배치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별로 논리 계열 분류하세요. 특히 버스 구조, 부품들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세요. 평행하게 배선되는 트레이스 길이를 최소화하세요. 트레이스들이 서로 평행하지 않도록 배선하세요. 임피던스가 많이 변하는 트레이스나 하모닉 성분이 많은 트레이스는 종단 처리를 하세요. 유도성 결합이 최소가 되도록 트레이스 사이를 3W 룰을 적용하여 일격하세요. 마이크로 스트립이나 스트립 구조에서 바로 이웃하는 배선층은 서로 90도로 교차하도록 배선하세요. 시그널 레이어와 그라운드 레이어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하세요. 적층 구조의 PCB에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은 다른 층으로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그림의 좌측은 4층의 S드램 클럭 신호 트레이스와 3층과 5층의 신호 트레이스가 세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런 경우 크로스토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림의 우측과 같이 신호와 클럭 신호의 트레이스 방향이 교차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크로스토크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토크 방지를 위해 3W 룰을 이용합니다. 3W 룰은 두 트레이스 사이의 간격이 각 트레이스 폭의 3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드 플럭스의 약 70%가 3W 거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10W를 적용할 경우 필드 플럭스의 98%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좌측과 같이 PCB의 엣지와 트레이스 사이는 1W 이상 이격시켜 라우팅해야 합니다. 20H 룰이 있기는 한데 보통 3에서 5mm 정도 이격하여 그라운드를 배치하고 그 안에 트레이스를 라우팅하여야 정전기 방전에도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20H 룰은 층간 간격을 1H로 보고 20H만큼 엣지에서 내부로 이격하여 트레이스나 플레인을 배치하라는 룰입니다. 이는 콤몬 모드 커런트 때문에 생긴 룰입니다. 트레이스 사이의 간격은 트레이스의 중심축에서 중심축까지이므로 실제로는 트레이스의 끝과 끝의 사이는 2W 이상이면 됩니다. 차동 신호의 트레이스는 1W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호 왜곡도 줄일 수 있고 크로스토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우측과 같이 비어홀을 삽입할 경우 트레이스와 1W 떨어진 곳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3W 룰은 모든 신호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럭 트레이스나 차동 신호상, 비디오나 오디오, 리셋 선너와 같은 고위험성 신호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디퍼런셜 모드 커런트, 차동 모드 전류는 그림의 좌측과 같이 전류의 방향이 다르므로 트레이스 사이의 자기장은 보강되고 바깥쪽의 자기장은 상쇄됩니다. 이는 주요 신호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신호 라인에 직접 필터링을 하면 되기에 EMI 방사성 장애에는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루프 안테나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콤몬 모드 커런트, 공통 모드 전류는 그림의 우측과 같이 전류의 방향이 같으므로 트레이스 사이의 자기장은 상쇄되고 바깥쪽의 자기장은 보강됩니다. 이는 노이즈에 의해 발생하며
콤몬 모드 필터 등을 이용하여 대책을 진행합니다. EMI 방사성 장애의 주요 요인입니다. 다이폴 안테나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자기장 영역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차동 모드는 좌측과 같이 트레이스 주변에서는 높은 레벨로 자기장이 발생하지만 공통 모드에서는 우측과 같이 트레이스 바깥쪽으로 자기장이 높게 발생합니다. 특히 PCB 엣지 부분에서 크게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B의 엣지 부분으로 자기장이 높게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드의 엣지에 그라운드 비아를 스티칭하여 PCB 자체를 실딩 캐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아 사이의 간격은 비아의 지름만큼 이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이즈가 커플링되는 이유는 크로스토크 때문이며 크로스토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W 룰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클럭 신호 및 자동 신호는 반드시 3W 룰을 따르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리턴 커런트 패스를 고려하여 신호가 비아를 통해 라우팅될 경우 그 신호 비아 근처에 반드시 그라운드 비아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PCB의 가장자리는 3에서 5mm 정도 이격하여 신호층의 경우 그라운드를 먼저 배치하고 그 안에 신호 트레이스를 라우팅하셔야 정전기 방전의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드의 가장자리는 그라운드 스티칭을 통해 PCB 자체가 실딩캔이 되도록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EMC 디버깅 전문 EDS 시스템의 김 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